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박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동영상 만드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영상 촬영에 우리가 3단계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선 기획 단계, 그리고 촬영 단계, 그리고 후반 작업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촬영을 해봤으니까 이제 알겠지만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과 촬영을 하고 또 후반 작업을 한 거,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촬영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영상을 찍을 건지 기획을 하는 단계부터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제부터 배워볼게요. 첫 번째, 기획 단계는 그냥 육하 원칙으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단계에 맞춰서 뭘 찍을 건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찍고 싶은 것을, 무엇을 찍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찍을 장소가 촬영이 가능한지,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담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러면 선생님이 앞으로 보여줄 채널이 우리 6화 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찍었는지를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름이었다 미국 고등학생 브이로그. 제목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이건 누가 찍은 걸까요? 고등학생. 어디서? 언제? 미국에서. 여름에. 왜 찍은 걸까요? 그러면? 그쵸, 여기 내용에도 썸네일에도 잘 나와 있고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기획 자체가 너무 잘 된 내용이에요. 미국 고등학생들이 여름에 한국 사람들한테, 왜냐면 자막을 한국어로 단 걸 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미국 고등학생이 여름에 미국에서 내 생활을,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컨셉이 확실한 브이로그의 형식의 영상일까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 초등학생 꼬마 알고 있나요 혹시? 조회수가 2039만 회가 나오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정말 친구들처럼 이렇게 노트북 하나 가지고 아니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이어폰 하나 꽂고서 찍은 영상이에요. 왜 찍은 걸까요 그러면? 그쵸,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소리 완전 좋음 설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장비도 없고 돈도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는 이어폰 하나 가지고 핸드폰 하나 들고서 이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컨텐츠가 사실은 막 비싼 장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영상미가 훌륭하거나 편집을 엄청 잘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다 보면 그걸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이 좋아했었어?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를 알 수 있겠죠? 다음 거. 이건 누가 찍은 걸까요? 그쵸,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 이건 리뷰 유튜버인데, 리뷰 콘텐츠인데 사실은 촬영보다는 편집이랑 자막이랑 설명에 가까운 거라서 친구들이 영화를 좋아하거나 책을 소개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리뷰 콘텐츠들을 한번 찾아보고 블랙 위도우를 소개하는 리뷰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선바 알아요? 선바?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찍은 걸까요? 한국 사람, 선바가 집에서 게임을 하는 리뷰 영상이겠죠? 그리고 왜 찍은 걸까요? 그 사람들이 왜 볼까? 내가 게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쵸, 내가 게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볼까요? 재밌으니까. 이 유튜브는 사실은 크리에이터에 초점이 맞는 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내가 게임을 재밌게 소개하고 리액션들이 매력 있고 재밌으니까 이런 영상들을 찍고 그걸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영화 리뷰와는 약간은 결이 다른, 본인을 드러내고 얘기해주고 같이 소개하고 말하고 하는 게 매력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성격은 약간 다르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매력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게 재밌으면은 이런 뭐 게임 리뷰를 하겠지만 이 사람은 뭐 스트리밍도 하고 스트리머잖아요.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면 스트리머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엄청 다양하죠. 이렇게 정말 자기가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자기가 이 소리를 들으면 힐링돼서 시작하는 중학생도 있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이 내 일상을 소개하고 싶다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난 이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리뷰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스트리밍을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게임 리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혹은 편집을 하면 된다. 그게 기획의 힘이다. 이걸 친구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 촬영에 들어갈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카메라, 고급 기종의 카메라들은 노출 3요소를 조절을 해서 노출 값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처럼 이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써서 촬영을 할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있어요. 그건 촬영 전에 우리가 어떤 화면에 뭘 찍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노출 3요소는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 딱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비디오 3요소예요. 프레임 레이트, 해상도, 화면 비율, 이 세 가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찍히는 프레임의 수예요. 그래서 한 장에 몇 번을 찍어서 그게 1초에 몇 장면이 들어가는지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화면이 부드러워지죠. 적으면 적을수록 화면이 조금은 투박하지만 조금은 영화처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 프레임 레이트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유튜브는 몇 프레임이다? 30프레임. 영화는 몇 프레임이다? 영화는 24프레임. 그리고 엄청 부드러운 영상, 춤을 추거나 막 몸이 막 움직이거나 하는 영상에서는 60프레임을 쓰기도 한다. 그 프레임 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화면의 부드러움에 차이가 있다. 이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대부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나 내가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30프레임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해상도는 뭘까요? 우리가 유튜브 보기 전에 뭐 설정해요? 여기 설정 들어가서 화질 설정하죠. 4K가 뭐다? 2160 화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FHD가 1080 픽셀. 그리고 더 낮아질수록 화면이 어때질까요? 구려지죠. 근데 우리는 어떤 화질로, 어떤 해상도로 설정하면 된다? 1080 픽셀로 설정하면 된다. 이 화질을 결정짓는 게 이 해상도고, 우리가 촬영할 때는 4K는 영상이 되게 무거워지고 용량도 커지니까 우리는 1080 FHD라고 하거든요. FHD 해상도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면 된다. 선생님이 말했던 프레임 레이트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 프레임 레이트. 이게 60프레임. 훨씬 부드럽죠? 장면이 다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게 프레임 레이트다. 뭐가 더 마음에 들어? 24프레임이 마음에 들어? 60프레임이 마음에 들어? 60프레임이 마음에 들어? 부드러운 게 더 좋아? 친구는? 60프레임? 아 진짜? 선생님은 60프레임은 사실은 이게 좀 이질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은 24프레임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친구는 60프레임이 더 마음에 드는구나. 이거를 촬영 전에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화면 비율. 화면 비율 뭘까요? 그쵸? 화면의 크기? 가로가 넓게 찍을 건지 세로가 넓게 찍을 건지. 친구 어제 찍은 영상에서 이렇게 들고 찍었죠? 집 가는 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옆에 부분이 다 잘리잖아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런 영상은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보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이 화면 비율을 사용할까? 핸드폰을 최소로 지금 세로로 들고 찍을 때, 혹은 영상 전화할 때, 아니면 뭐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세로로 찍은 거야. 왜냐면 정말 나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위해서. 그쵸?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들고 보면서 아 누나네 막 이러면서 아 나랑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대부분의 영상은 우리는 어떻게 찍는다? 가로로 찍는다. 그쵸? 우리는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해서 보잖아요. 핸드폰을 들고 전체 화면을 눌러서 우리가 가로로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의도를 가지고 정말 나랑 영상 전화하는 것 같이 찍을 때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엔 우리가 가로로 16대 9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16대 9로 혹은 뭐 4대 3으로 가로로 찍는다. 이거를 촬영 전에 촬영 전에 미리 설정을 해야 되는 세 가지 값이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할 때 프레임 레이트, 해상도, 화면 비율을 염두에 두고 내가 뭘 찍을지 생각하고 설정을 하고 촬영을 들어가야 맞다.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디오 3요소를 설정을 휴대폰이라면 하겠지만 지금 노트북이니까 노트북 다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네마스터 다들 켰죠? 그럼 키네마스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설정이 가능한지 키네마스터를 한번 켜봅시다. 키네마스터를 켜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 비율을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뭘로 찍는다고 했어요? 16대 9. 사진 배치나 사진 길이는 나중에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설정을 하고 촬영을 했으면 후반 작업을 해야 돼요. 후반 작업은 내가 찍은 영상들을 편집을 해야 되죠. 뭐 컷을 자르거나 이어붙이고 거기에 자막을 달고 오디오가 뭐 너무 적거나 너무 크면은 줄여주고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은 그 값을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편집한 영상을 추출을 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요구하는 그런 영상들의 업로드까지가 후반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반 작업 프로그램에는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키네마스터가 있고 보통 윈도우에서는 프리미어나 외부 OS에서는 파이널 컷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할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